안녕하세요. 닥터부동산TV 리즈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연일 어두운 소식을 경쟁하듯 내어놓고 있습니다. 시장도 조금씩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2일 국토교통부가 2022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9.5% 감소하였고 착공은 10.6%, 준공은 1.2% 감소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건축 인허가는 경기 선행지표, 착공은 경기 동행지표, 준공은 경기 후행지표로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나쁠 것이라는 예측인데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경기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2.5% 하락하는 반면 전세는 0.5%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제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사실과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통해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한 것 같습니다. 공포는 예측하기 힘들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예측을 한다는 것이 참 무모해 보이기는 하지만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으니 최근 통계 자료를 가지고 시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주택시장의 지역별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기준 주택매매 가격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1년 12월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금년 초부터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후 6월부터는 하락 전환, 7, 8월에는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비수도권, 시도 간 주택가격 등락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지역별로는 세종, 대구 등 일부 특광역시의 주택가격 하락폭이 큰 편입니다. 실제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 주택가격 상승기와 2022년 1월 이후 조정기로 구분하여 주택가격 변동률을 비교해보면 상승기보다 조정기에 지역 간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승기에 높은 오름세를 보였던 지역에서 조정기 중 가격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지역별 고점 대비 가격 하락폭은 세종이 마이너스 7.93%, 대구가 마이너스 3.37%, 대전 마이너스 1.29% 순으로 하락 전환 시점이 빠를수록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세는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된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 조정기 중 월 평균 거래량이 상승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세종과 대구 지역의 거래량은 큰 폭으로 감소되어 시장은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과 거래량 간 관계를 보면 대체로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에서 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패닉바잉 논란을 야기했던 청년층 매수 비중이 2021년 1월을 정점으로 수도권에서는 감소세를 지속하더니 세종과 대구에서는 오히려 상승기보다 상당폭 증가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정부의 청년층 내 집 마련 플랜으로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워진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투자를 한 영향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부동산 동향을 정리해보면 팬데믹 이후 2021년 12월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은 올 초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후 7, 8월에는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지역별로는 세종, 대구 등 일부 특광역시의 주택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상승기에 높은 오름세를 보였던 지역에서 조정기 중 가격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세는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된 가운데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에서 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하락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 같은 상황이면 부동산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예측보다 대응의 구간이라 해야 맞을 것 같지만 통계 자료와 뉴스를 참고하여 향후 시장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추세는 유동성 플러스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유동성과 심리는 향후 부동산 전망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 밝게 만들 수도 있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파르게 떨어져 12월부터 100을 하회하였으며 수도권의 하락폭이 비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편입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은 공급이 많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그만큼 수요가 위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수 심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아파트 분양 시장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미분양 주택의 경우 대구와 경북, 경기 지역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의 매수 심리는 어둡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가격이 떨어져야 다시 매수 심리가 살아날까요? 현재 주택가격 수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가격 상승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지역별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도 높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세종과 서울 지역이 PRR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상승기 직전 2019년 9월에 비해서는 인천 지역이 가장 고평가된 상태입니다. 주택가격 수준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차입 여건의 지속적인 악화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주택가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간 연평균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대부분 지역에서 최근 3년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택가격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대구와 인천, 충남 지역의 향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절대적인 수준이 높고 과거 평균에 크게 상회함에 따라 가격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주택건설 인허가도 최근 3년간 실적이 대부분 지역에서 직전 3년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은 최근 3년간 인허가 실적이 직전 3년간 수준에 크게 상회합니다.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가격 하락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지역별로는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가격 하락폭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산업연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그간 누적된 가격 상승폭이 커 4~3분기 들어 하락세가 커졌다. 지난 10월 28일 발표된 주택 관련 규제 완화책이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는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방은 하락폭이 수도권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1주택자를 주택 구매의 잠재 수요로 포섭했지만 1주택자 수요가 현재 시장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와 절대적 주택가격 수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의 매수 심리가 부진한 만큼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월세 거래가 늘면서 임대차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전세 입지가 축소됐지만 내년도 전세 가격은 매수세의 축소로 전세 수요가 반등하면서 전국 기준 0.5%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과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대출 연장 거부로 개발 사업 전반에서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출이 막혀 공사자금 확보가 어려운 건설사가 증가하고 있고 연대보증으로 인한 부도 위험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 전반에 신용 경색이 발생한 상황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니 시장 참여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세금, 대출 규제 완화 같은 당근을 던져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경기 전망이 어둡고 건설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주택시장만 독야청청 혼자 상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상황이라면 금방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직 경매시장을 기웃거릴 때도 아닙니다. 힘드시겠지만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상 EJ 부동산 시장 전망이었습니다.